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마왕성의 아련실에서 공포의 군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왕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한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그의 충직한 신복자인은 무릎을 꿇고 주군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거운 철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마왕의 어린 딸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무시무시한 마왕의 다리에 매달려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마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자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딸에게 마족다운 잔혹함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왕은 마을을 습격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는 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아빠의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이는 파괴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라 오해했습니다. 자이는 딸의 순진한 반응에 할 말을 잃고 땀을 흘렸습니다. 마왕은 이번에야말로 공포를 가르치겠다며 딸을 인간 마을 근처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숲속의 사나운 마수들을 불러내어 마을을 위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딸은 튀어나온 늑대 인간을 보고 커다란 강아지라며 기뻐했습니다. 위협적이던 마수는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당황하여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이는 마수의 거친 털을 쓰다듬으며 아주 부드럽다고 칭찬했습니다. 마왕은 자신의 소환수가 순식간에 애완동물이 된 광경을 보며 좌절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마왕은 이번엔 마을의 우물을 오염시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딸은 우물의 독 대신 자신의 마력을 담은 치유의 꽃잎을 뿌렸습니다. 우물물을 마신 마을 사람들은 병이 낫고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자 마왕은 소리를 지르며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이는 마왕의 분노가 두려워 구석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왕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때 딸이 조용히 다가와 마왕의 어깨에 작은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열심히 놀아줘서 피곤한 것 같다며 아이는 속삭였습니다. 마왕의 차가웠던 심장이 딸의 따스한 온기에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침략자인지 육아 중인 아빠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마왕은 자이에게 인간들의 서적을 조사하라고 명했습니다. 자이는 군사전략서가 아니라 동화책을 찾아오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왕은 딸의 눈높이에 맞춰 마법을 가르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변명했습니다. 딸은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마왕은 무서운 목소리로 공주를 구하는 용사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딸은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야기꾼이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진 마왕은 침략 계획을 잠시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성 밖에서는 인간 용사들이 마왕성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이는 침입자의 소식을 알리며 마왕에게 전투 태세를 갖추라고 보고했습니다. 마왕은 딸과의 소중한 시간을 방해받은 것에 대해 몹시 불쾌했습니다. 딸은 아빠가 새로운 친구들과 숨바꼭질을 하려는 줄 알고 신이 났습니다. 마왕은 딸에게 잔인한 전투 대신 특별한 손님 맞이를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성문이 천천히 열리고 빛나는 갑옷의 용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용사의 손에 들린 것은 검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상자였습니다. 용사가 내민 상자 안에서 기이한 빛이 뿜어져 나오며 마왕성의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상자 속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마족 사냥꾼의 낡은 펜던트였습니다. 마왕은 침울한 표정으로 펜던트를 집어들고는 사슬에 묶인 사냥꾼 카엘이 있는 지하로 향했습니다. 지하 감옥의 차가운 철창 너머로 상처투성이가 된 채 앉아있는 카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엘은 마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마자 쇠사슬을 거칠게 흔들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때 마왕의 뒤에서 작은 발소리와 함께 은빛 머리카락의 이리아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상처 입은 카엘의 모습을 본 이리아의 큰 눈망울에 금세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아는 마왕의 손을 뿌리치고는 조심스럽게 철창 사이로 작은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카엘은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하고 눈을 찔끔 감았지만 느껴지는 것은 온기뿐이었습니다. 이리아의 손이 카엘의 뺨에 닿자마자 차가웠던 감옥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마왕은 이 기회를 틈타 이리아에게 고통을 주는 파괴 마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왕은 이리아에게 검은 마력을 손끝에 모아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리아는 마왕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이리아는 아빠의 가르침대로 마력을 모으기 위해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리아의 작은 손바닥 위로 불길하고 검은 마력의 구체가 서서히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왕은 드디어 자신의 딸이 진정한 마족으로 각성하는 순간이라며 내심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구체가 눈부신 백색 광채를 내뿜으며 분홍색 하트 모양으로 변했습니다.
파괴의 마법이 이리아의 순수한 마음과 결합하여 전설적인 치유의 빛으로 정화된 것입니다. 따뜻한 빗줄기들이 카엘의 몸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깊게 패인 상처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카엘의 몸을 옥죄던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거친 숨소리도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말도 안 되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리아는 카엘의 상처가 낫는 것을 보고는 기뻐하며 박수를 짝짝 쳤습니다. 정신을 차린 카엘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의 깨끗해진 손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리아는 주머니에서 달콤한 사탕 하나를 꺼내 철창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카엘은 머뭇거리다가 이리아의 해맑은 미소에 홀린 듯 사탕을 받아 들었습니다. 증오로 가득 찼던 카엘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복잡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아는 카엘에게 아저씨, 이제 안 아파요? 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마왕은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자 머리를 짚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마왕은 이리아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이리아는 카엘의 사슬을 풀어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결국 마왕은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손가락 하나를 튕겨 마법 사슬을 해제했습니다. 무거운 사슬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감옥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카엘은 무릎을 꿇고 이리아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리아는 카엘의 손을 잡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감옥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왕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왕은 내 딸이 마왕군을 무너뜨리고 있어 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리아의 뒤를 따르는 카엘의 얼굴에는 더 이상 증오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왕성 정원에 도착하자 이리아는 꽃들에게도 치유의 마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검게 죽어가던 마족의 꽃들이 이리아의 손길에 화려한 색으로 피어났습니다. 그때 정원 한 구석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소리 없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왕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즉시 이리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나타난 것은 상처 입은 채 헐떡이는 거대한 흑룡이었습니다. 드래곤의 입에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주변 대지가 진동했습니다. 마왕은 드래곤의 상태가 폭주 직전임을 직감하고 마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리아는 겁도 없이 거대한 드래곤을 향해 한 발짝씩 걸어갔습니다. 이리아가 드래곤의 콧등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드래곤의 눈이 붉게 타오르며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드래곤이 입을 크게 벌리자 거대한 불꽃의 기운이 목구멍 안쪽에서부터 뜨겁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인은 본능적으로 마왕의 앞을 막아서며 거대한 방패 마법을 시전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어린 이리아는 전혀 겁먹지 않은 채 반짝이는 눈으로 드래곤의 붉은 눈동자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드래곤은 불을 뿜는 대신 커다란 혀를 내밀어 이리아의 얼굴을 핥아버렸습니다. 이리아는 드래곤의 거친 혀가 간지러운 듯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드래곤의 콧등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전설 속의 파괴적인 고대룡이 일순간 거대한 강아지처럼 순해진 광경에 마왕은 넋을 잃었습니다. 자인은 무기를 내려놓으며 이 믿기지 않는 평화로운 광경을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왕은 이 강력한 드래곤을 마왕군의 최종 병기로 삼으려 했지만 이리아는 친구가 생겼다며 기뻐했습니다. 결국 드래곤은 마왕성의 정원을 지키는 거대한 반려동물이 되어 마족 아이들의 인기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왕성 지하 감옥에 마족의 기밀을 훔치려던 인간 스파이가 붙잡혀 압송되어 왔습니다. 마왕은 이번에야말로 이리아에게 공포를 이용한 잔혹한 고문 기술을 교육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리아는 아빠의 손을 잡고 어두운 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했습니다. 자인은 날카로운 고문 기구들을 나열하며 스파이에게 배우가 누구인지 당장 불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죽어도 비밀을 말하지 않겠다며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 순간 이리아가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나가 스파이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리아는 품속에서 알록달록한 깃털 장난감을 꺼내어 스파이의 코끝을 살살 간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왕은 이리아의 행동에 당황하며 그것은 진정한 고문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스파이는 깃털의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헛웃음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리아는 스파이의 발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콕콕 찌르며 장난을 쳤습니다. 결국 참았던 웃음이 터져나온 스파이는 바닥을 뒹굴며 제발 멈춰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웃음보가 터진 스파이는 기분이 좋아졌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술술 자백했습니다. 고통 없이 자백을 받아낸 이 황당한 결과에 마왕과 자인은 서로의 얼굴을 멀뚱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리아는 스파이에게 사탕 하나를 쥐어주며 다음부턴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상냥하게 타일렀습니다. 스파이는 눈물을 흘리며 마왕군이 이렇게 따뜻한 곳인 줄 몰랐다며 개과천선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마왕은 공포 정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마왕성에서는 이리아의 제안으로 마족과 인간들이 함께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리아는 드래곤의 등 위에 올라타 하늘을 날며 파티장 위로 무지개색 가루를 뿌렸습니다. 마왕은 화려한 갑옷 대신 편안한 평상복을 입고 딸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자인은 이제 창 대신 빗자루를 들고 성 주변을 청소하며 평화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족 사냥꾼도 이제는 성의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며 마족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리아가 마왕에게 달려와 품에 안기자 마왕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인간계 침략 계획은 이제 서류 뭉치 속에서 먼지만 쌓인 채 잊혀가고 있었습니다. 마왕은 이제 파괴의 신이 아닌 하나이의 평범하고도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성 안의 모든 마족들이 이리아의 순수함 덕분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고 행복한 매일을 보냈습니다. 드래곤은 마왕성의 가장 높은 탑 위에 둥지를 틀고 밤마다 아름다운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마왕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의 놀이터로 생각하며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인은 마왕의 새로운 통치 방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혁명이라며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이리아는 아빠의 손을 잡고 꽃밭을 거닐며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길 기원했습니다. 마왕은 이리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변화에 감사했습니다. 한때 공포의 상징이었던 마왕성은 이제 사랑과 웃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리아와 마왕 그리고 모든 친구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